자, 오늘은 직장 다니면서 진행한 부업으로 고시원, 고시텔 운영 단점에 대해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다세대나 오프라인 매장을 기획 중이시라면 꼭 참고하셔서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점으로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 관리, 두 번째 비상대기, 세 번째 누수, 네 번째 시설 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로 건물주 리스크,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는 관계로 한 달에 1, 2회 고시원을 방문하며 관리할 수 있을 만큼 무인으로 운영했었고, 무인으로 운영하며 겪었던 단점들에 대해 말씀드리는 점 참고 바랍니다. 고시원, 고시텔 첫 번째 단점으로 사람 관리입니다. 우선은 입주 문의하는 사람 대응으로 정말 바쁩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의 문의 전화가 오고 룸투어를 요청합니다. 헷갈리는 순간 방이 겹치거나 이미 세입자가 들어가 있는 방을 알려드리는 실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업무를 할 때 항상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켜고 일을 했었습니다. 저는 스프레드 시트에 세입자 입실 현황을 정리해 놓고 항상 업데이트를 했었거든요. 퇴근하고 나서 연락이 올 때는 컴퓨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다음날 다시 전화 달라는 식으로 요청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회사 일과 고시원 일을 병행하다 보니 제 시간 없이 정말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주말의 경우 평일보다 더 많은 전화와 룸투어 요청이 있어 24시간 비상대기를 해야 할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부재중 자동 문자와 네이버 톡톡, 스마트 플레이스, 고방 등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했었습니다. 무인으로 운영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위에 말씀드린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수익을 조금 낮추더라도 입실과 퇴실 정도 관리하는 직원을 두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고시원에 입주한 세입자 대응으로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고시원 특성상 짧게는 2주부터 길게는 1년 넘게 거주를 하는데요. 대부분은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평균적으로 거주를 합니다. 이렇게 계속 세입자가 바뀌다 보니 이전 세입자가 망가뜨리고 간 내부 가전 가구나 벽지, 화장실 수전을 수시로 수리해야 했어요. 보증금 10만원을 걸었음에도 수리하는데 이보다 더 큰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감안하고 사업을 했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었는데, 가장 머리를 아프게 했던 건 세입자 간 시끄럽다는 이유로 싸우는 경우였습니다. 여자친구와 통화로 싸우다 시끄러워져 옆방에 피해를 줘서 싸우거나, 야간 근무로 늦게 퇴근하고 고시원에 돌아와 씻고 하면서 생기는 소음으로 옆방에 피해를 주는 등 이유가 참 다양했고 가운데서 중지하는데 잠을 잘 수가 없겠더라고요. 각자 월세를 내고 입주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주거 환경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는 건 이해하지만 늦은 밤인 만큼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방음 문제는 최초 건물을 지을 때 고려했어야 하는 부분이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창틀 마감 정도밖에 없었어요. 해결해주지 못하는 상황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세입자분들을 다독이고 스타벅스 커피 쿠폰이나 다음 달 월세를 낮춰주는 금전적인 보상으로 해결해주는데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매입하려는 물건의 방음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건물주가 아닌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들을 통해 꼭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월세를 안 내고 버티는 세입자도 몇 있었습니다. 제가 2년간 운영하며 총 3명이 있었고, 이분들을 내보내는데도 꽤나 고생을 했었어요.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내보냈다는 글도 있는데,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최대한 입장을 이해하고 약속된 기한까지 월세를 안 받고 퇴실해주는 방법으로 협의를 해서 내보냈었습니다. 이마저도 안 지키는 분은 다행히 없었지만 3명 모두 방을 정말 더럽게 써서 벽지부터 인테리어를 다시 진행하느라 돈을 꽤나 썼었습니다. 세입자를 받을 때 이분이 월세를 낼지 안 낼지는 목소리나 관상만으로는 알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은 고시원을 운영한다면 감안하고 가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고시원, 고시텔 운영 두 번째 단점으로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이 많아 비상대기를 항시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전기 차단기가 떨어지거나 소방벨이 울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기 차단기가 떨어지는 경우는 세입자가 멀티탭을 여러 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온풍기가 전기를 많이 잡아먹어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경우 그 세대의 차단기만 떨어져서 세입자와 얘기해서 해결할 수 있었는데, 늦은 밤이나 새벽 또는 회의 중에는 대응이 어려워 세입자에게 아쉬운 소리를 들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입주 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을 명기하여 유의하여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도 드리면서 빈도수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소방벨은 아직도 왜 울리는지 의문이긴 한데요. 아무래도 10년 이상 된 건물이어서 노후화로 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운영하면서 2번 울렸었는데 2번 모두 오작동에 의한 걸로 감지되어 울렸었습니다. 한 번은 세입자 중에 한 명이 소방서에 신고를 했고 소방관이 직접 와서 점검하기도 했었어요. 다른 것보다 CCTV를 사각지대까지 설치해서 고시원 내부에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지 관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방벨이 울리면 시끄럽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해서 세입자분들이 바로 연락을 주셔서 대응은 빠르게 할 수 있었어요. 저의 경우 소방벨은 오후에만 2번 울렸어서 바로 대응할 수 있었는데, 새벽에 울렸다면 우려할 만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고시원, 고시텔 운영 세 번째 단점으로 지난번 영상에 말씀드렸던 누수입니다. 제가 아는 고시원이나 다세대 원룸을 운영하는 분들 중에 비가 오면 핸드폰을 꺼두시는 분들도 있을 만큼 누수는 꽤나 신경 쓸 게 많은 이슈입니다. 그래서 매입 전에 건물주에게만 확인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분들께도 꼭 누수에 대해 물어보셔야 합니다. 빈방이 있으면 들어가서 누수 흔적이 있는지, 벽지에 곰팡이가 쓸어 있는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 해요.
또한 건물 옥상에도 올라가서 마감 처리가 노후화로 해져 있는지까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보인다면 매입 전에 건물주와 협의하여 어떻게 누수를 해결할지와 언제까지 해결할지 특약사항에도 추가해 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번째 단점으로 시설 관리입니다. 건물주가 상주하는 건물이든 아니든 알게 모르게 제가 시설을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설 관리라고 하면 인터넷, 방역, 보일러, 전기, 소방 등 다양한데 다른 것보다 에어컨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썼었어요. 처음 고시원 매입 후 에어컨 필터 청소를 방당 7만원에 진행했었는데 세입자들이 하루 종일 틀어놓거나 하면 에어컨에 물이 뚝뚝 떨어지거든요. 민감한 세입자는 바로 연락을 줘서 업체 불러서 수평을 맞추거나 배관을 새로 설치하면 되는데 크게 신경 안 쓰시는 세입자 분들도 계셔서 벽지가 다 젖어 뜯겨지고 곰팡이가 쓴 채로 퇴실하는 분도 많습니다. 이 경우 벽지, 도배와 에어컨 정비까지 해야 해서 일이 2배로 늘거든요. 특히 퇴실 후 다음 세입자가 바로 입주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수리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에어컨은 메인 배관이 노후화돼서 냉매를 채워 넣어도 일주일 만에 미지근한 바람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30개 방 중 2개 방은 메인 배관을 새로 설치했었는데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이런 시설 관리 측면에 대해 건물주와 잘 협의해야 되는데요. 아쉬운 사람이 결국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5번째 단점은 건물주 리스크입니다.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어디까지가 건물주가 해주는 부분이고 어디까지가 세입자가 해야 되는 부분인지 말이죠. 가능하다면 위에 말씀드린 누수만큼은 꼭 특약사항에 넣고 누수를 해결해줬던 업체가 있다면 미리 번호를 받아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맘 편하게 제가 직접 알아보고 거의 다 수리했었던 것 같아요. 건물주도 나름의 사정이 있어 연락이 잘 안 됐었겠지만 건물주만 믿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었어요. 여기까지 고시원 고시텔 2년간 운영하면서 느꼈던 단점 5가지에 대해 공유드렸습니다. 투자를 기획하고 계신다면 앞서 공유드렸던 장점까지 확인하고 성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